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시총 1위 기업 어떤 상황들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고 중장기 투자로는 괜찮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면은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D램, 비메모리,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다 하고 있죠. 비메모리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 이제 133조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부분도 이제 세계 1위를 향해 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 반도체가 상당히 호황일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2016년부터 17년까지 5월선을 타고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삼성전기는 워낙에 지수에 거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런 시장 흐름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나스닥 전체 지수,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하고도 좀 연관이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인 위치로 보면 이평선은 지금 장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 모여 있죠. 다 어느 정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고, 장기 이평선도 이제 밑으로 끌어내렸죠. 밑으로 끌어내리고 단기 이평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맞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 지소미아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있을 파월의 이런 이런 입장 표명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경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봉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이 삼성전자는 경기 순환주죠. 경기 순환주입니다. 반도체 또는 휴대폰 쪽이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럴 때 크게 올라가고 경기가 이제 꺾일 때 반도체 가격이 공급이 많아지고 휴대폰 교체 주기가 이제 좀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이제 주춤하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자, 경기 순환주이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같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만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가치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되죠.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움직임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크게 오르거나 또 조정을 오래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세계 경기에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부분에 지금 공급 과다죠. 반도체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더 적습니다. 공급이 상당히 좀 많이
앞서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마진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 해결이 좀 빨리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반도체 가격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1위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은 트럼프가 계속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시진핑하고 둘이 싸우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뭐 이런 IT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이 계속 많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일본발 이런 소재 규제 이슈로 반도체가 약간 전화위복성으로 좀 반도체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를 조금 여기서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했죠. 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 내려왔었죠. 자, 아무튼 이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강한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세계 경기에 이런 호황이죠. 뭐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호황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에 반등이 일단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 가격에 반등이 일단 나오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 미중무역 분쟁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또 이제 상당히 큰 반등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일본의 소재 규제 부분이 일시적인 이런 이제 공급이 좀 딸릴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측면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좀 상승을 이제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휴대폰 부분도 결국은 세계 경제 자체가 좀 살아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도 교체하는 주기가 다시 좀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주가 반등의 큰 모멘텀은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반도체 부분하고 휴대전화 부분이 워낙에 크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야지 이렇게 삼성전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죠. 삼성전자는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의 지금 시총이 26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57%나 들고 있죠. 지금 PBR이 1.24 정도 되고 있고 추정 PER이 13.95 거의 뭐 한 14 정도 되고 있죠. 배당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배당을 삼성전자가 좀 배당 정책을 조금 바꿨죠. 많이 늘려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만 해도 뭐 거의 은행 이자 수준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재무제표 이런 부분은 뭐 워낙에 좋죠. 워낙에 좋지만 작년까지 해서 영업이 계속 늘어났죠. 2016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죽으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좀 불황의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은 다시 한 반토막 정도 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에 이런 상승 하락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수출한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영업이익에 엄청난 이 변화를 이렇게 주게 되죠. 자, 이렇게 작년은 정말 맥스를 찍었죠.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해서 ROE가 21%,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8% 정도, 8.7%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움직이냐 하면 반도체 가격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사를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가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그 유동성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죠. 주가가 반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또 소비가 촉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소비가 촉진이 되면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이렇게 또 많이 사죠. 많이 사면 기업의 이익은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공급하고 수요가 맞춰지면서 다시 이제 공급하는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반도체 세계 1위에다가 지금 또 이제 비메모리 부분도 투자를 열심히 해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삼성전자는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안전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반기업적인 정책을 계속 펴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 검찰에 왔다 갔다 지금 몇 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죠. 뭐 잘못된 뭐 이런 비리가 있으면 이렇게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이렇게 좀 연관된 부분, 그런 부분이 또 판결이 이제 또 판결을 앞두고 있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CEO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삼성을 언급하면서 애플은 관세를 안 내는데 삼성은 관세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이루고 소통을 하면서 미국이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뭐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유감이고,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또 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꼬투리를 혹시나 또 잡아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이렇게, 뭐 관세를 뭐, 어거지성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관세를 이렇게 이제 또 부과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또 만약에 정말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또 상당히 좀 약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저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호재들도 있을 거고 악재들도 뭐 이렇게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계가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못 갔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때를 만나면 올라가고 또 이제 오랜 기간 못 갔다고 하면 또 그런 때를 만나면 올라가고 그런 패턴이 상당히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큰 회사죠. 왜냐하면 전 세계 1위를 하는 뭐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것도 뭐 반도체 쪽에 세계 1위죠. 지금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쓰임새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4차 산업이 이제 또 이렇게 도래하고 하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또 거의 다 반도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트럼프 발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발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뭐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걸림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트럼프가 뭐 계속해서 집권을 할지 안 할지도 뭐 모르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기업 정서 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언제 또 다시 친기업 쪽으로 또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전 세계 경기 상황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반등 뭐 이런 부분이 그런 때를 이제 만나게 되면 또 지금 한 1년 반 이렇게 조정을 보인 부분 다시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좀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 주가 누구 손에 달렸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트럼프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이제 지금 계속 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주가 상승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죠. 매일매일 주가에 온 신경을 지금 곤두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미국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액션은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미중무역 협상이 딱 돼버리면 삼성전자는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이런 정책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 그리고 미 연준의 이런 금리에 대한 방향성, 뭐 유동성을 이렇게 풀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조정을 좀 오래 했죠. 오래 하고 반도체 가격이 이제 워낙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공급 과잉으로 하락을 한 후에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삼성전자는 흠잡을 때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